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분명 편안했는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외로움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요. 혹시 요즘 혼자 있는 게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어딘가 공허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 마음 깊은 곳에 닿을 거예요.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외로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단어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이 여정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한데도 마음은 시끄럽고 TV를 켜도 휴대폰을 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스며들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싫었고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내 앞에 빈자리가 괜히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만들고 약속을 채우고 그게 나를 덜 외롭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게 끝난 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너무 고요했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제 모습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혼자구나. 그날 이후 고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어요. 고독은 외로움과 닮았지만 조금 달라요.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허기 같고 고독은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간 같아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건 불안했고 조용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왠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소음을 찾았어요.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휴대폰을 붙잡고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척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소리를 켜놔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괜찮은 걸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말을 건 게 언제였지? 그 순간이었어요. 아, 이게 고독이구나. 나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시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고개가 갸웃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나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연결되며 살아가죠. 가족, 친구, 동료, 이웃.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연결은 자주 잊고 지내요. 고독은 그 잃어버린 연결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묘한 평화가 찾아와요. 혼자 있는 게 불안했던 시간이 점점 편안한 고요로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늦은 겨울밤 퇴근길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하철로 들어가고 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하얀 눈을 바라봤어요. 그때 들려오는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어요. 그게 아마 고독의 첫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품고 있구나. 외로움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 쉼을 주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저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아요. 그 감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그래, 오늘도 너 왔구나. 잠시 머물다 가도 괜찮아. 외로움은 손님이에요. 불쑥 찾아오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는 손님이죠. 그 손님을 피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져요. 그 단단함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조용히, 오직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알게 돼요. 고독은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조용한 친구였다는 걸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마음의 부재에서 시작돼요. 누가 곁에 있어도 공허하고 대화 중에도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로움이란 나 자신에게서 멀어진 상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고개가 갸웃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가 서서히 스며들었죠. 외로움의 시작은 타인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고,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바깥으로만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관계의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진짜 연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SNS에는 수많은 좋아요가 넘치지만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죠. 그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롭지? 그 질문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이에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타인에게서 이해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돼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남에게 맞추는 게 익숙했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썼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 제 마음은 자꾸 뒤로 밀렸어요.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습관처럼 응,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가장 외로웠던 이유는 나 자신과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구나. 외로움엔 여러 얼굴이 있어요. 사회적 외로움은 관계가 끊긴 데서 오는 고독, 정서적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할 때의 공허, 그리고 실존적 외로움 살아있음 자체의 고독. 이 세 가지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요. 바로 나와의 단절. 어떤 철학자는 진짜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삶이 조금은 편안해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이해하려 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게 되죠.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요. 지금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있을까? 이건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관계, 마음, 평화가 다 들어있어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나와의 대화가 아직 서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요. 카페 한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제 생각을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풀려요. 그 고요함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신호예요. 이제 나에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마음의 신호. 누군가를 잃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분명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나가 있을 거예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가끔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쉼표예요.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제 삶이 쉼표 없이 이어진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쉴 틈 없이 달리고 사람을 만나고 늘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의 여백을 다 지워버린 채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멈추게 했어요. 가끔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세요. 그건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잡고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돼요. 하고 말해주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몇 분의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그 고요함이 좋아졌어요.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워 도망치지만 그 안에 머물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를 괴롭히던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을 외면해 왔는지를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내면의 성숙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감정의 정리를 배우고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죠. 그건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 자신을 견디는 연습을 하며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가끔 새벽 러닝을 나가요. 아무도 없는 한강 둔치를 달리다 보면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 들리죠. 그 리듬 속에서 생각이 하나씩 비워져요. 몸이 힘든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맑아지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런 말이 떠올라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건 누구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에요. 고독 속에서 제가 저에게 건넨 첫 위로였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그날 이후 외로움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은 인간이 인간으로 서기 위한 통과 의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독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타인의 시선에 묶인 채로 살아가게 돼요. 누군가의 인정으로만 자신을 확인하려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는 건 아직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 고독은 나를 믿는 힘을 길러줘요.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남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은 이유를 알려줘요. 그건 삶의 중심을 타인에서 나로 옮기는 훈련이에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 시간에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에 휩쓸려 흐려진 나의 색을 다시 찾거든요. 고독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은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꽃이 피기 전에 흙 속에서 견디는 시간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독 속에서 자라요.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건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그 시간이 공허했어요. 아무 말도 없는 집, 식탁 위 식은 밥, 그리고 핸드폰 화면 속 멈춰 있는 대화창.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고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었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밥 먹는 시간,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는 순간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편안함. 혼자 있는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남에게 향하던 시선을 잠시 나에게 돌려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내 마음의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어지럽게 쌓인 걱정과 후회,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 내가 나에게 던졌던 상처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닦아주는 시간.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마음속 먼지는 생각보다 오래 묵혀 있었고,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하지만 그걸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게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걸 자주 느껴요. 새벽 공기 속을 달리다 보면 처음엔 몸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일정한 리듬으로 호흡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서서히 비워지죠. 그때 들리는 건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요. 누군가의 시선이 없을 때 비로소 나는 진짜 내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그 얼굴이 때론 초라하고 부족하고 지쳐 있어도 이젠 도망치지 않아요. 그게 나니까요.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했는데 이젠 그 시간에 마음이 고요해요. 창가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인사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자신이 알아주면 되니까요.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에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자신 안에 든든한 집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건 어쩌면 제 안의 방을 정리하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단단히 서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있으면 마음이 흔들렸고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이제는 둘 다 감사하게 느껴져요.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는 그 단단함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에요. 예전엔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저는 무조건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혼자가 더 편하지. 그게 제 방식의 방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거리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고독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동안 마음이 단단해지면 다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철학자는 말했어요.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연결의 가치를 안다. 그 말이 참 맞아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침묵에도 불안해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 안의 고요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관계에도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장이 마침표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듯이 사람 사이에도 잠시 멈춤이 있어야 해요. 그 쉼표의 시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요함이 다시 만났을 때의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주죠. 고독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연결은 그 회복된 나를 세상에 건네는 과정이에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인생이 완성되지 않아요. 혼자만의 평화와 함께 있음의 따뜻함이 번갈아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을 찾아가죠.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모두 고맙게 느껴져요.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외로움을 알기에 사랑이 깊어지고 고독을 경험했기에 공감이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완전한 혼자도 끝없는 함께도 아니에요. 그 사이의 따뜻한 균형이에요. 그리고 그 균형을 지탱하는 건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그 평화를 품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휴식이에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회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면 삶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연결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바로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지혜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니까요.